안녕하세요. 글로벌 투데이 하현정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발빠른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김정은 부위원장과 북한의 지도층이 모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동료로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가진 리을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인 리용철 등의 충성 맹세 기고문을 일제히 실었습니다. 리을설은 항일혁명 투사들은 백두산 시절의 열정과 기백으로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완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또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의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대우를 이심단결히 잇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혁명 1세들의 불변의 신념이고 후대 모두의 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책임비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실천으로 받들어 함남 땅에서 다시 한번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굳게 결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총리는 올해 러시아가 국제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총리는 올해 마지막 강요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국제 경제 위기 때문에 떨어진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결국 올해 말 경제 위기의 여파는 러시아 경제에서 극복됐으며 이는 좋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올해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업무가 대통령의 지원이나 중앙은행 및 다른 정부기관, 사회단체와 노조 등과의 교류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러시아 예산은 흑자를 예상했으며 흑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1%에 이를 수도 있지만 0.8%에서 0.9%는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계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 경제의 부정적인 면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자본 유출 문제로 올해 러시아의 자본 유출이 약 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독자 개발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베이더우가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위성도항 시스템 관리실의 관계자는 27일 베이더우 시스템이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 정보와 항로 유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차 범위가 25m 정도지만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년 말이면 오차를 10m 범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경우 방위력 개선과 국방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기의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한 중국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지역을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위성 6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인데요. 관계자는 베이더우의 항로 유도 시스템은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된다며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점이 베이더우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GPS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베이더우 시스템 개발에 나선 중국은 내년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2020년에는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방의 추가 제재로 유럽에 대한 이란 석유 수출 중단 시 부족분을 보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단행되면 원유 공급 부족분을 채우지 않을 것임을 사우디가 약속했다는 이란 석유 장관의 발언과 상반되는 것인데요. 한 소식통은 사우디가 이란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란 원유 금수 제재가 가해지면 사우디가 수급의 공백을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의 다른 걸프 지역 산유국들도 사우디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오펙의 걸프 회원국 대표들은 이란이 추가 제재에 대한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하면 테헤란 측은 물론 영내 다른 산유국들도 타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업계 소식통은 추가 제재가 취해지면 유럽의 석유값이 오를 것이라면서 사우디와 다른 걸프 산유국들이 공급 부족을 보충하면서 가격 강세에 덕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 걸프 산유국 대표는
지금의 유가 동요는 단기적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란이 위협을 실제 행동에 옮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랍 연맹이 파견한 감시단이 시리아 반정부 거점 도시인 홈스를 27일 전격 방문했습니다. 수단의 무스타파 알다비 장군이 이끄는 12명의 감시단은 27일 주지사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시단은 거리에서 정부의 강경 진압을 성토하는 수십 명의 홈스 주민을 만났고 한 여성은 정부군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숨졌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홈스 도심의 광장에선 7만여 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정부 당국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시리아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알카에다 세력이 22일 69명을 희생시킨 바그다드 연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슬람 웹사이트 감시기구인 시테는 22일에 벌어진 목요일 공격은 수감된 순위파 인사들을 지지하고 시아파 정부에서 처형당한 인사들의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국가는 이번 공격으로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안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면서 이슬람 전사는 이란과 절대 손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2일 수도 바그다드 곳곳에서는 13차례의 차량 폭탄과 도로 매설 폭발물이 잇따라 터져 6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이 시아파 거주 지역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 시장과 학교, 정부 건물 등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27일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군부의 수장과 정부기관장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길라니 총리는 정부가 파키스탄 정보부를 맡고 있는 아흐메드 수자 파샤 장군과 육군 참모총장인 아시파크 카야니 장군을 제거하길 원한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터무니없는 억측은 일부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는데요. 길라니 총리는 이들이 지난해 만료된 임기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총리 자신이 테러리즘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국가를 위해 그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카야니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3년 연장해준 길라니 총리는 카야니 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사라며 정부의 군 수뇌부 해임설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5월 미군 특수부대가 은신해 있던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빌라덴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사살한 이후 기반이 취약한 민간 정부와 군 지도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서 고릴라를 만난 생생한 경험을 담은 영상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영상은 우간다의 부인디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관광객은 고릴라 탐방 투어에 참가했고 운이 좋게 고릴라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린 새끼 고릴라들과 어미로 보이는 어른 고릴라로 구성된 이 고릴라 가족은 관광객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끼 고릴라들은 신기한 동물을 만난 듯 손으로 사람을 만지고 입술을 대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어미 고릴라는 새끼 곁에 앉아 이런 새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뿐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는 고릴라들과 고릴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관광객의 행동이 무척이나 감동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한 스카이콩콩 마니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콩콩 제작에 도전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프레드란 이름의 이 마니아가 여러 개의 스테인리스 말뚝을 연결해 만든 이 키다리 스카이콩콩은 완성된 높이가 무려 2.8m라고 합니다. 건물의 한층 높이가 훌쩍 넘는 이 스카이콩콩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프레드는 자신의 작업실 지붕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기네스북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이 스카이콩콩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회 이상의 점프를 성공시켜야 했는데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키다리 스카이콩콩의 제작 과정을 공개한 프레드는 이 제품을 직접 타고 22번의 점프를 가뿐히 선보여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스카이 콩콩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제 황금가루가 뿌려진 24K 황금사탕 사진이 게재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개된 이 사탕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사탕의 겉면에 황금가루가 뿌려져 있으며 샴페인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24K 황금사탕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이 사탕이 어른들을 위한 사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돈맛, 금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라는 재치 있는 문구로 사탕의 상품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4K 황금사탕의 가격은 2개에 12달러, 하나로 약 13,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방을 매는 순간 환상적인 S라인 몸매로 변신할 수 있는 날씬 가방이 출시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액세서리 디자인 업체 몰라 스페이스가 독특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캔버스 가방을 선보여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옆태의 윤곽을 잡아준다는 뜻에서 컨투어백이라 불리는 이 가방은 성인 여성의 상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가방 전면에 날씬한 여성의 옆모습이 프린트되어 있는데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순간 마치 그림 속 몸매가 가방을 맨 사람의 실제 몸매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이 가방은 착시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이어트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방 덕분에 몸매가 진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콜릿 장인과 보석 세공가가 힘을 모아서 무려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초콜릿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초콜릿은 벨기에의 유명 초콜릿대 폴 비타메르가 보석 세공가 파비앙 라스카와 합동 작업한 것으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초콜릿입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다이아몬드 커팅을 연상시키는 초콜릿 위에 실제 다이아몬드를 얹어 장식해 가장 비싼 초콜릿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보석처럼 보석함에 담겨 전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의 가격은 무려 24만 달러로 하나로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대신 동일한 형태의 큐빅을 사용해 만든 고급형 큐빅 초콜릿은 하나로 2만 7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피자 없이 살기 힘든 피자 마니아를 위해서 자면서도 피자를 품을 수 있는 피자 침낭이 제작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침을 흘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먹음직한 모양으로 제작된 피자 침낭의 모습입니다. 각종 야채 모양의 토핑 장식품이 얹어진 이 초대형 피자는 식용이 아닌 취침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피자의 재료는 치즈, 야채, 밀가루가 아닌 부드러운 천과 솜입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 직접 바느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이 작품은 인터넷을 통해 수백 달러에 팔렸다 하는데요. 길이 1.5m, 폭 90cm 크기의 피자 침낭 위에 놓인 브로콜리와 버섯, 올리브의 용도는 100개라고 합니다. 최근 동영상 사이트에 무려 15m에 달하는 로봇 뱀의 동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놓고 있습니다. 실제 뱀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한 로봇뱀이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로봇뱀은 캐나다의 한 예술재단인 이트아트에서 만든 것으로 재단의 이트아트 찰리 브랜슨이 2009년 티타노보아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실제 크기와 똑같은 로봇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뱀은 뱀의 유연한 움직임을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20개의 척추와 35개의 다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재단 측은 아직 미완성 단계인 이 15m 로봇뱀에 대한 최종적으로 수륙 양용이 가능한 완벽한 바다 괴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수억 원의 럭셔리카들이 자전거를 적재하고 저마다의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7일 해외의 한 자동차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롤스로이스 팬텀 등의 고가 차량들이 자전거를 차에 거치한 채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팬텀은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는 롤스로이스의 대표 럭셔리카입니다. 이 차의 국내 출시 가격은 7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